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산업연구원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뒤로 이제 밀리는 경향이 항상 있는데 오늘도 좀 많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이제 발제가 끝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패널 토론이 있는데 패널 토론이 조금 뒤로 시간이 밀리더라도 끝까지 경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삼배 교수님께서 이 첨단 전략 산업의 경제 안보적 가치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산업 관점에서 보면 산업의 어떤 시각에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생소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했던 행동들이나 우리가 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요 강대국들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뭐 협력을 요청하거나 구애를 요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 번 최근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뭐 지난 산업화 이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희가 주저주저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을 많이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데 지난 산업화 이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을 받았고 이거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특별히 저희에게 어떤 해야 될 역할이나 어떤 의무 사항을 많이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외를 했고 그만큼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 행동들이 글로벌 산업 지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전략 산업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게 얼마큼 전략적 가치가 크고 소위 말하는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린치핀으로서의 어떤 효과, 어떤 영향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국제 정세가 늘 그렇듯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항상 도전과 응전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우리 첨단 전략 산업이 사실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기로는 다 글로벌 1등이다, 글로벌 최고 국가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 복합지정학 시대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엄혹한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이 첨단 전략 산업을 가지고 어떻게 중요한 현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산업 중에서 중요한 국가, 제가 여기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중요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길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목차는 지금 산업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전략 산업을 들여다보고 왜 이 산업들이 전략 산업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4개 산업, 이제 첨단 전략 산업에 이제 아마 바이오가 지정이 되면 4개 산업이 첨단 전략 산업이 될 텐데 이 4개 산업의 어떤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이 4개 산업의 현재 지위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 정황들,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첨단 전략 산업의 글로벌 지형이라고 하는 산업 지형이라고 하는 이 현재 이 구도에서 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굉장히 언론 보도도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많이 활용이 되는 사진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저 조그만 칩을 들고 나와서 산업 정책의 어떤 회기를 어떤 공식적으로 알렸던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나와 있지만 기사에도 항상 이제 미국이나 이 서구 이 경제권에서 중국에 대한 산업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국제 산업 질서를 왜곡한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좀 밀리게 되고 결국은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게 산업 정책이고 중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산업 정책, 통상 정책을 들고 나와서 지금 현재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결국 미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훨씬 더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이 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21년 2월 달이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4개 품목에 대해서 먼저 내리고 6대 산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100일 뒤에 보고서가 나왔고 공급망 보고서 내용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투박합니다. 굉장히 투박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년, 2년 사이에 입법까지 다 해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작년에 연이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뭐 반도체와 배터리와 관련된 입법들, 그 다음에 바이오와 히토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조치들을 보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이 워싱턴의 컨센서스를 저희가 좀 일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현재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원래부터 뭐 했던 나라니까 뭐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일본과 EU 전통적으로 EU는 이 산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본과 EU 같은 경우도 지금 소위 말하는 국제통상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통상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오히려 더 다 무너뜨리는 그런 조치들을 연이어 지금 내놓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책들의 핵심은 다 전략산업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산업이 왜 전략산업인가라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면 뭐 저희가 굳이 이제 그 명명을 하자 보면 산업 그 이상의 가치를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산업적 가치라고 하면 이 경제 파급 효과, 뭐 부를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이슈를 다 논하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지금 이 전략 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뭐 특히 이제 경제안보화 시대를 접어들면서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가치가 산업적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 현재 지금 첨단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미래 산업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향후 경제 안보상의 전략적 우위를 전략적 우위, 보통 전략적 레버리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를 담보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고 산업화 난이도가 높습니다. 기술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해당되는 것을 양산하고 제조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산업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산업인데 그 말은 결국은 산업 밸류체인에 들어올 수 있는 국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현재는 지금 이 4개 산업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산업의 질서를 규정해 온 뭐 질서라고 하는데 패러다임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바뀔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곡점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뭐 그 탈탄소, 뭐 인공지능, 뭐 이 문제는 워낙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 합성 생물학 자체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 본격화되었고요. 보통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오는 소위 말하는 변곡점에 들어가면 모두 다 그때 대형 성패의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대응을 잘 못하면 저희가 패자가 되는 거고 이때 대응을 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저희가 승자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별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반도체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산업 안보의 패권을 가르는 핵심 중의 핵심 산업이고 지금 실제로 패권 경쟁의 주 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가 결국 끝이 아니라 반도체가 결국은 디지털 전환으로 그 상징이 되는 이 인공지능으로 가는 가장 좁고 중요한 길목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잡으면 인공지능 전체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의 크기,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최선당 공정, 저희가 보통 이제 리딩 엣지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설계하고 생산하는 역량이 향후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뭐 기술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의 기술 발전 추세나 이 산업화의 난이도를 고려를 해보면 한번 경쟁 대회에서 낙오하면 다시 쫓아가기 힘든 산업이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지금 우리 휴대폰을 다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지만 스마트폰 부품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곧 ICT 가전 산업의 경쟁력인데 우리가 소니가 어떻게 침몰했는지는 이 디스플레이를 보고 저희가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잃었기 때문에 소니가 전자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금 OLED
차세대 OLED에 대한 지금 기술 선점, 기술 표준이 상당히 지금 진척이 빨리 되고 있고,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점 여부에 전략적 경쟁 우위가 판가는 데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패권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놓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중국과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두 국가 중 저희가 하나인데, 디스플레이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이 이 스마트폰 전체, ICT 산업 전체의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은 저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파악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략적인 바이오 제품 생산 기반, 이게 최소한의 생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생산 기반, 백신이나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우리가 팬데믹 때 아주 톡톡히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신 치료제의 생산 기반 확보가 실제로 국제정치 외교 무대에서 얼만큼 큰 협상, 이 파트너 협상의 무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실제로 경험을 했고, 그 중요성을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가 mRNA 방식의 백신을 저희가 다 맞았는데, 이 합성 생물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산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적 전략적 가치가 지금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분야가 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쨌든 넷째로 저희가 지금 전장화, 그린 전환에 가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원이니까 미래를 움직이는 대체 불가한 핵심 파워소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유일한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지금 그린 전환으로 가는 모든 국면에서 이 소위 말한 산업적 가치, 전략적 가치가 아주 높아진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제조 강국들, 특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제조 강국들은 이 배터리 밸류체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배터리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다르게 이 밸류체인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현재 부재한 상태이고, 각각의 밸류체인별 경쟁 우위가 다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다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산업이 공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금 반도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1등,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꽉 박혀 있는 어떤 인식인데,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 걱정을 하는 여러 가지 이 논의들, 담론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인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의식들이 상당히 많고, 결국은 반도체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패권을 활용한 이 재배치 전략, 재구조화 전략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현재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우리는 1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유의한 두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의한 두 국가 중 하나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점유율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열세에 있는 상황이고, 이 열세를 뒤집지 못하면 우리가 소위 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 허들들이 있는데, 그거를 넘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메모리 수요 창출, 반도체 수요 창출의 키를 쥐고 있는 팹리스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이 팹리스가 취약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파운드리나 제조를 잘해도 실제로 여기 오른쪽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지금 매출 구조를 보고 있는데요.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3나노미터 이하 지금 초미세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해당되는 이 초미세 공정에 대한 미국의 어떤 우려의식,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우려의식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초미세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뛰어든 국가가 전통적으로 반도체를 잘했던 국가고, 이들 국가가 손을 잡으면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이 초미세 공정에 지금 뛰어들었고, 이 주요국의 산업 정책,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정책이 다 이 초미세 공정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밀리면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두 국가는 장비와 소재를 다 들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우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도 상당히 지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메모리를 할 수 있는 미국이 마이크론인데, 이 마이크론의 R&D 사이클이 지금 대폭적으로 단축이 되고 LPDR을 인수한 기업이 마이크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마이크론의 R&D 사이클이 대폭 단축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마이크론의 설비 투자 상황을 보면 결국은 미국의 중앙정부의 지원, 미국의 지방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엄청난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차세대 메모리, 현재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쪽에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쪽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또 다시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분야도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결국은 중국 이야기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LCD를 어떻게 우리가 이뤘는지를 복기를 해보면 결국 LCD뿐만이 아니라 OLED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중국이 산업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OLED도 중국의 지금 추계 과시권에 이미 들어온 상황입니다. OLED에 대한 이 설비 투자의 규모나 방식이 LCD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 상황에 초격차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OLED도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LCD에서 OLED로 빨리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OLED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어쨌든 그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격적 투자 러시,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이 소위 말하는 상배를 벗어난 보조금 지원 정책을 보고 있으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차세대로 가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이제 지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LCD와 OLED의 지금 싸움인 건데, LCD가 훨씬 싸고 OLED를 능가할 만큼의 사실은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OLED로 대세 전환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삼성에서 8.6세대 설비 투자를 어쨌든 하기로 했고, 지금 LG도 좀 투자를 이제 할 겁니다. 이 8.6세대가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전환기에 왔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투자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면 중국과의 초격차를 확대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지금 가상 증강현실 XR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XR 쪽에 지금 신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신시장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현재 만들고 있는 OLED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술력을 조금 중국과 늘릴 수 있는, 결국은 전부 다 투자의 문제고 R&D 투자나 설비 투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 해지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보완을 해주느냐가 디스플레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특히 이제 우리가 제조를 잘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의약품 제조와 관련해서 제조 역량, 그다음에 납기 경쟁력, 그다음에 이 바이오 산업의 특징이 무결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도의 인터그리티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합격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이 확인이 됐는데, 다만 모든 산업과 비슷한 형태처럼 제조를 제외한 나머지 밸류체인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절름발이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이게 결국 우리가 좀 해야 되는 향후 과제입니다. 우리 보통 반도체도 그랬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제조를 레버리지로 생태계를 만들어 왔거든요. 아마 바이오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합성 생물학이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이게 지금 어쨌든 인류의 난제는 건강, 생명 연장 다 이게 인류의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데, 이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가 상업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근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지금 아마도 이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결국 투자의 문제, 대규모 양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극소수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아마 변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어떤 투자 어떤 중요한 지점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되고, 다행히 지금 미중 경쟁이 바이오도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서구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놓고 중국의 어떤 그 시장을 놓고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의 공급허브로 저희가 좀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저희가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산업, 굉장히 지금 연일 지금 투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산업인데, 지금 투자가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투자 양상 경쟁력 선순환 기반의 초격차를 저희가 이미 확보한 상태고,
글로벌 뭐 공급망 리스크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적인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원래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천 기술국이 일본이고 소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인데 그 소규모 소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던 기술을 우리가 중대형으로 확장을 할 때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사업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속 과감한 투자 그리고 이 투자에 뒷받침한 양산 경쟁력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핵심이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하이니켈계 3원계 배터리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경쟁 우위 부분은 분명히 있고 투자도 중국 못지않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라는 산업의 특성이 다른 산업과 굉장히 다르게 어쨌든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고 이 소재를 우리가 거의 중국에 소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소싱하는 구조가 우리의 굉장히 큰 강점이었거든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근데 이 강점이 전부 다 지금 이 뭐 소위 말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지금 변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의 구조나 현재의 우리 산업을 만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방식을 고려를 해보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전환을 일거에 하기 힘든 구조인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을 어쨌든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고 북미 시장 선점은 기회이지만 어쨌든 지금 배터리는 워낙 중요하고 특히 자동차에서는 배터리의 경쟁력이 전기차의 경쟁력을 바로 직결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동차 OEM과의 경쟁이 어쨌든 우리 배터리 밸류체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배터리라는 산업에 항상 열세인 상황이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항상 열세였거든요. 중국 기업이 중국 시장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어쨌든 배터리 밸류체인,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이 지금 어쨌든 중국 기업 점유율이 높은 게 다 중국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시장의 열쇠를 북미 시장 선점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해소를 할 거고 실제로 북미 시장을 거의 저희가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배터리사 간의 경쟁을 했지만 지금 밸류체인의 현재 구조를 보면 결국은 자동차 OEM사가 경쟁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동차 OEM사가 지금은 합작 파트너이거든요. 전부 다 합작 파트너이지만 결국은 다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쟁 구도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거냐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결국은 질서 재정립의 어떤 역사적 변곡점에 지금 진입한 상태이고 어떤 대형 성패의 미래 생존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적 경쟁 우위 부분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이 됐는데 새로운 경쟁 환경에 도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위협 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생태계 싸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글로벌 대기업 역량만으로 이끌어 왔는데 경쟁력 있는 생태계 없이는 현재의 구도를 이겨내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략 산업에서 더 강하게 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를 통해서 얼마큼 이 생태계가 중요한지를 다 이미 실감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 기업의 뒤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산업과 관련돼서는 기업 혼자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국가가 다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경제안보 시대의 첨단 전략 산업은 산업이 아닌 전략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퀘스천이 이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어떤 파이널 리포트에 나왔던 서문인데요. 미국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의 초입에 들어섰고 앞으로의 장기간의 경쟁을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저 마지막 서문에 지금 나와 있는데 같은 걸 우리에게 뭐라고 좀 인용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 산업안보 질서의 향배를 바꿀 수 있는 미래 30년의 이 무한 경쟁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숙제를 던져준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뭐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첨단 전략산업에서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자는 게 아니고 이 산업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이게 중추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네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과 산업이 결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술과 산업을 이 산업계, 기업에서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체제를 수용을 해줘야 되고 우리 입지 자체를 또 전략 자산화를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체계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 중요한 건데 거버넌스가 일반적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인텔리전스를 갖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인텔리전스라는 게 보통 우리가 뭐 정보와 관련된 걸 인텔리전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포인트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기술 전쟁을 위한 R&D의 방식, R&D를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목적 지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지향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이 중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저희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도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생태계를 말씀드렸지만 전략 기술, 전략 산업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첨단 소부장이 같이 가야 됩니다. 첨단 소부장이 같이 가야 되는 과제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공급 역량, 이 양산인데 양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양산을 미국에다도 해야 되고 유럽에다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부분의 역할을 놓치고는 이게 담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마더 팩토리 전략을 지금 추진을 이제 할 계획인데 어쨌든 대규모 투자 지원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단독으로 하기 힘들고 정책금융으로도 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파이낸싱에 지원을 지금 마더 팩토리 전략과 연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수 인재 공급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입이 아프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첨단 전략 산업의 기술 보호 체계인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기업과의 정부와의 간극이 가장 크게 있는 게 바로 이 전략 기술, 전략 산업의 지정 체계입니다. 그만큼 이 산업의 어떤 글로벌 위상이나 산업의 어떤 여건들이 지금 우리가 네 산업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네 산업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네 산업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산업은 보호 이슈가 더 크고 어떤 산업은 육성 이슈가 더 큰 산업들이 있는데 이게 좀 천편일률적으로 이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이 현재 지금 법의 취지는 명확하지만 법의 취지를 기업들의 산업에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법 체제를 조금 더 유연화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략기술 보호는 결국은 국제공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필요하고 결국은 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텔리전스의 문제입니다.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기업들의 상황, 글로벌 산업 지형의 어떤 모습, 그다음에 첨단 전략기술의 발전 경로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술 경로나 어떤 상황을 보고 제도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입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글로벌 첨단 생산 기지가 돼야 되는 거고 이 바탕은 결국 신뢰입니다. 저희가 신뢰를 가지고 어떤 글로벌 첨단 생산 기지가 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지금 특화 산단입니다. 특화 산단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할 거냐. 그리고 특화 산단에 특화 단지별로 미션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특화 산단은 이제 여러 개 지정을 할 건데 각 특화 산단별로 우리가 전략 산업 지형에서 해야 될 미션들, 해야 될 역할들을 지정을 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입지 매력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리전스 기반 거버넌스가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통합 정보 분석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파편적인 기술 정보, 산업 정보 이게 다 지금 각각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묶음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어떤 경제안보 관련된 이슈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이게 고도의 융합 정보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약간의 이런 체제를 하기 위한 어떤 첨단 전략산업 분석원이라고 저는 가칭으로 지어놨는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체제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제한된 접근, 이게 고도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접근, 제한된 유통을 전제로 정보를 생산할 어떤 필요가 있겠고요. 규제 문제, 특히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규제 문제는 조금 다른 트랙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서 규제 ombudsman을 별도로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민간합동 거버넌스입니다. 이 체제가 결국은 산업과 정부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체제인데 이게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층위가 다릅니다. 결국은 이 정보의 인텔리전스를 올리려면 정보의 층위가 다른 각각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이 통합이 되려면 결국 정부가 기업을 믿어야 되고 기업도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신뢰 기반의 민간합동 거버넌스를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